자,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 할게요. 너무 많이 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부하 걸립니다. 적당한 수준에 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풀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그렇습니다. 선사시대에 관련된 부분 갑니다. 보통 선사시대가 있고 우리가 역사시대가 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문자 사용 유무입니다. 그죠? 네, 문자 사용 유무에 따라서 문자 사용, 그리고 뭐죠? 우리가 한자겠죠? 우리 동양권에서. 그죠? 선사시대는 문자를 사용했나 안 했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요, 문자를 사용했죠. 여기는 주로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여기는 철기시대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한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유적, 유물을 통해 공부하는 겁니다. 서적 또는 문헌이라고 그러겠죠. 서적이나 문헌을 통해서 우리 철기시대를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적지가 맞습니까? 이 시대에? 이 유물이 맞습니까? 물어본다는,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공부 방향이 설정이 됐다는 거죠. 자, 한번 문제 풀겠습니다. 1번, 구석기 시대 유적 중에는 불된 자리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있죠. 불된 자리가 남아있죠. 이게 공주 석장리죠. 공주 석장리에 불된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유적지를 보통 우리 한대 유적지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한대 유적지다. 고고학적인 용어들입니다. 네, 참고로 봐주시고요. 두 번째, 구석기 시대의 유적 가운데 최초로 알려진 공주 석장리다. 최초는 종성 동광진이죠. 이건 작년 국가직 기출이죠. 국가직 기출에 나왔던 이 문제 자체가 아니고 이 종성 동광진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작년 국가직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석 유적 가운데 최초로 알려진 것은 공주 석장리가 아니고요. 종성 동광진입니다. 공주 석장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남한 최초 발견 유적지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구석이 최초로 알려진 것은 종성 동광진. 3번, 신석기 시대의 기본적인 사회단체는 시족사회입니다. 그죠? 시족사회입니다. 신석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 학교에 되죠? 시족사회, 그 다음에 부족국가, 연맹국가, 그 다음에 고대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시족국가가 신석기인들입니다. 신석기 모습들. 부족국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옥저라든가 동해란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연맹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고조선은 이제 되게 오랜 역사다 보니까 청동기부터 시작해서 철기까지 이어지는 나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 목지국, 부역, 그 다음에 가야. 고대국가는 우리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이 고대국가를 발전했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잡아주셔야겠죠. 4번, 청동기 대표적인 무덤의 하나는 돌널 무덤이다. 청동기 대표적인 무덤은 돌널 무덤이다. 청동기는 일단 돌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 우리나라 청동기는요, 그죠? 그것은 북방 시베리아 민족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중국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4번,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갈까요? 문제 2번.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대요. 우리 고조선이. 삼국사기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2330 전에 우리가 만들어진 뜻이죠. 기원전.
그래서 이걸 합쳐보시면 2021년을 이렇게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우리 역사가 만들이 한 이 정도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만년의 반이 한 5천 년 정도 됐다는 얘기죠. 약간 좀 가장되긴 했지만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참고로 삼국사기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사라고 그러죠. 국가에서 왕에 의해서 명령해서 만드는 걸 정사라고 그러잖아요. 삼국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신이한 얘기는 기록하지 않겠다.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 안 적겠다는 거야.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는 적지 않겠다. 그죠? 네. 두 번째, 세력 범위는 미성이 토기, 비파형 동검의 분포지역과 대체 일치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죠. 이렇게. 자, 요걸 기준으로 볼게요. 이걸 요화라고 부릅니다. 강하자입니다. 흐르죠? 요걸 중심으로 요동과 요서라고 합니다. 요동과 요서가 우리 고조선 세력 범위, 우리 한반도 북방까지. 여기서 나오는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자가 없잖아요.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당연히 유적지 유물 가지고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미송이 턱이죠. 미송이 턱이 여기죠. 미송이 턱이는 평북지방, 평안북도지방에서. 두 번째 집은 비파형 동검은 여기죠. 비파형 동검은 여기도 발견해요. 요와 건너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요 지역은 우리가 할 때는 비파형 동검이더라. 비파형 동검 또는 이 지역을 요령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불러요. 같이 잡으셔야 돼요. 요령식 동검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이게 우리 한반도의 고조선 세력 범위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 말 왕을 칭할 정도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왕에 대한 얘기죠. 자, 딱 세 가지만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기원전 4세기, 3세기, 2세기 상황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조선은 중국의 연과 대립할 정도로 되게 강성한 나라였다. 여기가 고조선이잖아요. 연나라가 여기서 오늘 북경 공항이에요. 북경. 네. 오늘 북경 근방에 연나라가 있었다고 이렇게. 연과 대립할 정도 되게 강성했다. 3세기 가장 강력하게 했던 부왕과 준왕도 있었다. 강력한 왕이었던 부왕과 준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왕과 준왕.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때 서방 이천리를 상실했다는 거야. 자, 연나라의 공격을 받아 이 지역이 다 날아갔다고. 우리 영토가 어떻게 여기서부터까지 줄어들었던 거예요. 서방 이천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부왕과 준왕은 3세기 인물이 아니라 2세기 인물입니다. 2세기 인물입니다. 2세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국경이 급속도로 좁혀지면서 이만 조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만에 의해서 이렇게 고조선세력이 남하하게 됐고 답은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부왕과 준왕은 3세기 나와야 되겠습니다. 4번 주된 무덤 양식은 구울식 돌방 무덤이다 그랬죠. 고조선의 주된 양식 무덤은 우리 알다시피 고인돌입니다. 고조 세력 범위는 탁자식 고인돌을 더 세분화시키면 탁자식. 탁자라면 식탁처럼 이렇게 다리가 길어졌다는 얘기죠. 고인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거 아시죠? 탁자식, 그 다음에 바둑판식, 그 다음에 개석식.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건 북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건 남방. 남방은 여기는 한강을 기준으로 잡으실 때요. 한강 이남은 대부분 바둑판식이었다는 거예요. 개석식이 가장 많죠. 우리나라의 70에서 80% 정도가 전부 다 개석식이거든요. 이런 들판에 무덤을 이렇게 만들 거고 시신을 안치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여기에다가 커다란 돌을 놓는 거예요. 이걸 개석식이라 불러요. 세 가지 정도 구분하실 것. 즉
우리의 고전 세력범이 나타난 이 탁자식 고인들이 주로 이 부분에 한강 이북 지방을 중심으로 북방 지역에 주로 발견되더라. 바둑반식은 한강 이남을 기준으로 개석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더라 정도까지. 그죠? 주된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고요. 네, 우리 고조선은 탁자식 고인돌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을 한번 같이 풀까요? 자, 밑줄 친 기억부터 니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왕은 자기 집단 내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 주변 지역을 활발하게 정복하여 영역을 확대하고 정복 과정에서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집단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이 수용되었다. 새로운 사상.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집단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이 수용됐다. 이러한 고대 국가의 발전은 선진문화 수용이나 지리적 이치에 따라 차이를 보여 삼국의 발전 순서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자, 잘못 설명한 거 되겠습니다. 1번 기억가죠. 통치체제가 정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직이 설치되었다. 자, 1번 지문은 고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문에 사자, 조이, 선인이죠. 사자, 조이, 선인에 관련. 사자는 주로 조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조세를 징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이나 선인들은 주로 무사계급들을 얘기합니다. 네, 무사계급들. 네. 요 계급은 나오는 시기는 연맹 단계입니다. 고구려가 연맹 국가에서 훗날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하죠. 지금 나온 요 계급들은 이 연맹 국가 시기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통치체제가 정비됐다는 얘기는 요겁니다. 고대 국가가 통치체제가 정비되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답이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자, 조이, 선인이. 그렇다면 고대 국가가 되면 관직명이 바뀝니까? 바뀌죠. 바뀌죠. 이제 일관등에 뭐라고 바뀝니까? 대대로 이렇게 바뀌죠. 일관등에. 그죠? 이 관등에 태대형 이렇게 바뀌죠. 태대형. 그 다음에 5관등에 조의 두대형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이제 또 12관등과 볼까요? 12관등에 제형 이렇게 바뀌죠. 제형 이런 식으로 중앙 집권 국가가 되면 관직명이 바꿔지죠. 참고로 이 조의 두대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의 두대형 이후부터 고구려는 제가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중사를 결정한 걸 제가위라고 하잖아요. 조의 두대형 이상부터 제가위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심화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 새로운 사상, 불교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선진문화 수용.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겠고요. 니을번. 삼국의 발전 순서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신라 내무랑 때부터 소주장 때까지를 마리간 시대라고 볼 때 다음 중 그 시대 일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뇌물 마리간부터 소지 마리간 시기. 한번 볼까요? 뇌물 마리간. 김씨들입니다. 그죠? 김씨들이 이제 계속 이제 왕위를 계승하죠. in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눌지 마리간. 뇌물, 눌지 마리간. 끝에 뭐라고 그랬죠? 소지? 네, 소지 마리간까지. 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목민들의 그 짱을 갖다 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유목민들의 칸의 수를 이랬다 보시면 돼요. 간. 아, 이게 칸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정도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 신라인들이,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 남하에서 왕위를 차지했던 세력이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박씨, 석씨, 김씨들 전체 다 신라의 토착 세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기마민족 또는 유목민족이 남하로
신라인들과 어떤 결합 또는 지배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 이 시대에 일어난 일 중 일이 아닌 걸 골라내는 거네요. 전국에 주군현 제도가 있었다. 지중왕입니다. 주군현제가 있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한화정책이라고 불러요. 중국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게 됐다. 이걸 주군현 제도라고 불러요. 지중왕시기에 한화정책이다. 중국 한족의 문화를 신라가 수용하기 시작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수도 경주의 방리의 명을 정하게 됐다. 방리의 이름을 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자비마리간이에요. 자비마리간이다. 세 번째, 사방에 우역을 두고 우편 역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소지마리간. 그 다음에 처음으로 경주에 시장을 개설하여 수도 중심의 경제체제를, 이것도 마찬가지 소지마리간. 3번, 4번 다 소지마리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먼저 5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언급된 두 나라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가보죠.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해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책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 근엄 후덕 노략질하지 않았다. 부역. 이건 공무원 교재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는 사료입니다. 두 번째,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고 많고 평안과 연못이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고도 배를 채우기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이를 국동대이라고 합니다. 국가 동쪽에 큰 동굴이 있더라. 고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국지 이서동의전이잖아요. 이 나라 청나라 오나라 중에서 부여와 애교 관계를 맺고 가장 관계를 잘 유지했던 나라가 부여죠. 부여에 대한 부분은 되게 호평이죠. 대신 고구려는 국경선을 맞아야 돼도 어떻게 아주 완전 혹평이 일어나고 있죠. 호평과 혹평이죠. 자, 골라보세요. 공통점. 지역번. 상호, 하호, 노비의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공통점입니다.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한 나라는 부여. 고구려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디귿번. 제가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네. 이건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자, 볼까요? 제가회의를 통해서. 일종의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귀족회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부여는 사출도라는 게 있었겠죠. 그죠? 부여는 사출도. 고구려는 뭐가 있겠습니까? 오부족들이 회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네. 오부족들이 회의했었다. 손오부, 순오부, 절로부 뭐 이런 애들이. 그죠? 유사한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유사한 것들. 신라에 알다시피 우리 하백회의. 당연히 백제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커다란 바위에서 모임이 기인돼서 정사함회의 이런 식으로. 국가 정대를 결정하였다. 그 사출도 오부족, 그 다음에 정사회는 대부분 다수결인 반면에 얘들만 만장일치예요. 좀 이상한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짝짝짝 봐서 손 드시라요 동의하신 분 다 이렇게 이상한 인민증 같은 거 딱 들고 손 들려 이렇게. 전체 국가에서 가능하죠. 민주국가에서 불가능하죠. 어떻게? 개인의 생각과 사상이 다 다른데.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유를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고 주변국에 공납을 바친 나라가 옥저와 동해가 태조 때죠. 공납을 바쳤죠.
어물이라든가 소금 등이 주요 산물이었죠. 소금 같은 것들. 혼인풍속으로 서옥제. 혼인풍속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남편 서자, 그죠? 일종의 대릴사이자로 봐야 되겠죠. 대릴사이자가 있었다. 서옥제. 고구려. 두 번째,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부여란 나라, 그 다음에 고구려란 나라, 그 다음에 북방의 흉노족들. 즉, 반목 국가들이죠. 반목 국가들에서 나오는 결혼제도. 왜일까요? 형수가 재혼하게 되면 노동력을 상실해 조카들까지 다 빠져나가니까 뭐가 돼서 노동력 확보가 가장 큰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재혼해서 형수와 조카들이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죠. 노동력.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자, 다음 미출신 제도가 처음 시행된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삼국 이전에는 이 제도와 관련된 법이 없었고 고려 태조가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이 제도로 인재를 뽑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강종이 쌍기, 후주 사람이죠. 중국. 후주의 쌍기의 의견을 채용하여 처음으로 인재를 뽑게 하였으니 이때부터 문풍, 글 공부하는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대체로 당나라 제도를 많이 채용하였습니다. 강종 때 실시한 과거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1번, 이 제도의 합격에 많이 간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진 않죠. 별도의 제도가 있었죠. 과거 제도로 나가는 방법 하나 있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음서. 아버지 백으로 가는 거잖아요. 5분 이상. 하나 더 있죠. 천거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천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혈량가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고려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려시대 같은 보통 유일지천이라는 말을 쓰죠. 유일지천. 이게 천거 제도입니다. 이거 고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고려니까. 조선도 천거 제도가 있는데 이건 혈량가라고 그러죠. 구분하실 것. 고려에 있다는 사실, 유일지천이라고 하는 천거 제도가 있다는 것. 이런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데 문제풀이 시간 되면 이런 것도 다뤄줘야 되겠죠. 왜? 문제풀이니까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론이고 또 문제는 문제이고. 두 번째, 이 제도는 제술업, 명경업, 잡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제도에 꼭 들어갈 게 문과 제도는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과, 잡과, 승과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과, 잡과, 승과가 시행됐다는 사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A종 때 잠시 실시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본다면 실시되지 않은 걸로 봐야 된다. 성균관의 유생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건 조선시대. 정기시험인 식년시야, 부정시험인 알성시가 있었다. 조선시대. 알성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도 식년시는 있습니다. 식년시도 있고 경년시도 있죠. 고려는요.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은 식년시죠. 3년에 한 번을 보는 시험이 있죠. 고려는 경년시라는 것도 있죠. 한 해 걸려서 보는 시험도 있어요. 경년시. 그렇죠. 조선시대는 식년시에다가 이제 특별시들이 있죠. 특별하게 보는 시험들이 있죠. 알성시. 왕이 성균관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보는 시험들. 그다음에 뭐 별시. 기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특이한 시험도 하나 있죠. 한감제.
제주 목사가 감귤을 올려 보냈을 때 그 기념으로 보는 시험 중에 하나가 또 한감제라는 것도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네. 되게 특이합니다. 네.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문제 7번.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갈게요. 이건 가로 넣기예요. 그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우리 상식으로 풀 수 있어요. 자,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고려 중앙군은 2군 주기로 구성되었다. 2군은 응양군과 영호군입니다. 응양군과 영호군으로 구성되었다. 이걸 2군이라고 합니다. 2군 6이다 이렇게 하죠. 6이. 6위는 자, 신, 흥, 금, 청, 감. 글자 땄습니다. 자, 신은 감, 청, 감. 자의, 신호의, 흥이, 금문이, 천의, 감문이. 기본서 찾아서 다 공부하셔야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자의, 신호의, 흥이, 금문이, 천의, 감문이. 선생님은 알고 계신가요? 외우세요. 자신은 근청감. 합쳐서 우리 뭐라 하죠? 중앙군을 2군 6이라고 합니다. 2군 6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상장군과 대장군의 합자 기구를 우리는 중방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방이라고 합니다. 중방 정치를 했던 시대의 인물들 알아야 되겠죠. 정중부, 이의방. 빠졌다. 순서를 좀 바꿔볼게.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이게 중방 정치입니다. 정중부가 무신 정권으로 권력을 잡았죠. 정중부, 이고,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경대승에 의해서 정중부가 먼저 정중부가 이고와 이의방을 제거하죠. 그리고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죠. 충주의 호족이었던 경대승이. 그러나 경대승이 요절하죠. 30살에 요절하고 천민 출신 이의민이 권력을 이때까지 중방 정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정도감으로 명칭이 바뀌죠. 이게 최충원 이후부터 끝날 때까지가 다 교정도감에서 정치를 하죠. 교정도감에는 또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장관을 임명하죠. 교정별감을 통해서 통치하는 방식을 택했더라. 교정도감은 짱 같은 교정별감이라고 하죠. 요즘은 장관급 해당되는 교정별감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졌다. 중방과 교정도감을 구분할 것, 기초적인 겁니다. 세 번째, 중앙군과 지방군의 부대의 편성은 1000명으로 구성된 영을 기본 단위로 영입니다. 령.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볼게요. 다음은 고려사의 식화지에 나오는 토지 분급에 대한 내용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누는 것은, 식화지라고 하는 것은 고려든 조서든 간에 식화지라는 얘기는 경제 부분을 다룬다는 뜻이에요. 식화지라는 부분은. 자, 식화지에 나오는 토지 분급에 대한 얘기잖아요. 일종의 토지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 사람들은 월급 어떻게 받았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월급 어떻게 받았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한해가가 소멸되고 무관에 대한 차별적인 토지 분급이 시작됐습니다. 자, 보세요. 토지 제도는 크게 역분전 있죠. 왕건이 실시했던 정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 전식과 이건 태조 때고요. 이건 경종 때죠. 경종 때 이렇게 구분해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개정 전식과 이건 목종 때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꿉니다. 경정 전식과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건 이제 문종 때입니다. 이렇게 중기로 넘어가죠. 이렇게 문종 때입니다. 이렇게. 자, 기본적인 이름을 봐야 되죠. 농공 행상에 따라서, 그죠?
농공행상에 따라서 인품이 반영됐다. 그래서 충성도도 반영되었다. 되게 주관적이죠, 이건. 그죠? 네, 너무 주관적이죠. 시정전시가 경정 때부터 어떻게 해요? 체계가 조금씩 잡혀가는 거죠. 시작했다. 한 번 바꿨다. 개정했다. 한 번 더 바꿨다. 네, 경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했다. 정했다. 전식과 밭전자죠. 농가 밭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시자. 뗄나무입니다. 뗄나무도 줬다는 거야. 뗄나무도. 왜냐면 난방과 겨울에 난방과 치사도 해야 되잖아요. 뗄나무도 지급되겠다. 그래서 이걸 전시가라고 불러요. 자, 경정 때 했습니다. 경정 때. 네, 이걸 시정 전시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색 공복에 따라서 지급하였다. 이런 지문이 꼭 나옵니다. 사색 공복이란 단어. 아시죠? 자, 비, 청, 황. 자비청황의 사색 공복에 따라서, 관등에 따라서 지급하게 됐다. 이건 전현직에 지급합니다. 전현직에 토지에 뭘 지급하나요? 수조건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절대 잊어먹어서 안 됩니다. 소유권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정전시가. 시정전시가는 여기 또 하나 빠진 게 있다. 시정전시가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인품이 반영됩니다. 인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정전시가 때 인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과. 이때 처음으로 이제 군인전 같은 게 나와요. 군인전. 군인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해가가 지급되죠. 한해가는 뭐냐면 품을 다 나눠고 봤더니 향리들에게 지급할 게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향리들의 지급에서 만든 게 한해가다. 한해가. 여기도 마찬가지 전현직에 지급됩니다. 전현직에. 이해 가실 거지요, 지금 현재. 경정전시가 볼게요. 경정전시가가 되면 이제 토지가 부족해진 사태가 발생되죠. 이거 목종되죠. 현직자에게. 여기는 이 두 개는 이제 공통점이 이제 전국토를 하죠. 전국토를 대상으로 했죠. 여기는 현직자에게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에 한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라는 거 하는 게 무한하지 않잖아요. 공장에 찍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현직자만 주고 경기도만 줄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정전시가라고 합니다. 됐죠? 경정전시가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한해가 관련된 부분이죠. 예역전이 지급됩니다. 예역전, 이거 향리들 준다고 그랬어요. 향리들에게. 대신에 한해가는 소멸돼야 됩니다. 향리 주는 것도 소멸되는. 향리들 월급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 받으면 고맙긴 하겠지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경정전시가입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가 있겠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번, 한해가가 소멸되었고 무관에 대한 차별적인 토지 변곡을 시정하였습니다. 문종 때 경정전시가입니다. 한해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요. 경정전시가네, 문종 때. 두 번째, 문무양반 및 군인전시가를 개정하고 상관은 현직자에 비해 몇 가를 더 낮추어 토지를 군인전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암기하라고 그러죠.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개군인. 개자가 들으면 좀 쌍스러운 욕 같지 않나요? 개군인.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군인에 대한 비하는 아닙니다. 선생님도 군을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개군인. 세 번째죠. 직상간 각 품의 전시가를 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네요. 시정전시가겠네요. 인품이 나와 있습니다. 니글번 신하와 군사들에게 관계는 논하지 않고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지급했다. 공로의 대소, 이걸 농공행사라고 합니다. 이걸 역분제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얼만큼 수행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분급하게 되었다. 이걸 역분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네 가지는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순서를 물어본다 답을 4번으로 하시는 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제 9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좀 좁아졌어요.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사적 사실, 시대순으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기억본 가겠습니다. 남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가져오고 노비로 삼았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들이 나와 있죠. 부여와 고구려겠죠. 두 번째, 왕경에 관리 가운데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기향, 향이 동그라미죠. 네, 기향은 고려입니다. 기향형을 지었다. 네, 그 무거운 범죄자가 아니고요. 가벼운 범죄자들, 즉 관리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관리들이 가끔 이제 뇌물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거거든요. 뇌물 받는 관리들. 그 다음에 이제 승려들이 이제 네, 좀 부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기향형, 가벼운 범죄에 한해서 기향형이라고 합니다. 고려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고려에서도 개성에 사는 특권을 삭제시켰다, 없앴다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가 개성이 되게 특권화된 도시였다는 거죠. 지금 북한의 형태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특권이랍니다. 서울에 그 당시에 오늘날의 북한의 서울이 이제 평양인데 평양에 사는 사람들만이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사는 게 꿈이라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죠. 평양이라는 게 지금 서울만 이렇게 번듯하지만 실상은 되게 허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강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번역 가능했다. 강경도감. 조선 초고요. 주인물은 세조입니다. 수양대군입니다. 강경도감 세조입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은 금입택이라 불린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금입택 나오면 통일신라. 금입택이란 말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이 집으로 들락날락할 정도 되게 고급스러운 집을 지었고요. 금으로 시장했다는 얘기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거래 그 당시 물물 교환 수단이었을 텐데 금이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갖다 바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뇌물을 받았을 때 3배로 배상하고 정신토록 금고형에 처했다. 관리에 대한 법률이 되게 강하게 엄격했던 나라가 백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제. 그죠? 순서를 보면 기역, 미음, 니을, 기역, 미음, 니을. 잠깐만요. 기역, 미음, 니을.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가는데 좀 지울게요. 네, 양이 많아졌어요. 문제 10번. 10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말 성리학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고려말 성리학입니다. 이때 들어온 성리학을 쉬운 성리학이라 불러요. 그때 주례가 들어와요. 주례. 그 다음에 소학이 들어와요. 소학. 주례란 간혼상제들을 얘기해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관에 나가는 것 준비기간, 혼례, 그다음에 상을 치르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모름지기 사대부들은 간혼상제를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된다. 어린 아이들이 읽어야 할 책이란 뜻이에요. 천자문을 띄고 난 다음에 읽어야 할 책들이 소학입니다. 이게 고려 말에 처음 들어왔다. 그리고 조선 중기가 되면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발생한 걸 계기로 해서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온다고요.
성리학이 원샷으로 확 들어온 게 아니야. 찔끔 여러 가지 줄이론, 이게 2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론 2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기본 골격은 잡아야 되겠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우왕 때 국자감을 성균관이로 이름을 짓고, 충선왕 때입니다. 우왕이 아니고 충선왕 때 국자감을 성균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곳에 정몽주, 정도전 등에 의해 많은 학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균관의 명칭이 바뀐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처음 국자감이라고 명칭이 처음 시작됐죠. 유래를 보자고요. 유래. 이게 성종 때 국자감이라는 단어가 처음 출발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종 때 국학으로 바뀌었죠. 예종 때. 일종의 뭐죠? 관학진흥책이죠. 관학진흥책이라는 얘기는 사학이 되게 발달했다는 뜻이죠. 사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국학이라고 하는 관학진흥책이 존재하더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충렬왕 때 성균감으로 바뀌죠. 성균감. 예. 충렬왕 때 성균감, 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으로 바뀌죠. 관이 여기 있습니다. 충선왕입니다. 자,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성균관이 조선시대에 처음 사용한 용어란 거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다. 이런 질문 틀리죠. 왜? 충선왕 때 이미 성균관이라는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잖아요. 써보세요, 자주. 국자감, 국학. 요 두 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들이잖아요.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충렬왕 때 성균감, 그 다음에 성균관, 충선왕 때 충렬, 충선, 성균감, 성균관. 틀리지면 안 돼요. 조만 거라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1번 질문 틀렸습니다. 답입니다. 2번 충선왕 때 백이정, 이재현 등이 원나라에 건너가서 조명부 등과 깊이 사귀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무슨 글씨체가 유명해집니까? 조명부체가 우리나라에 유행하게 됩니다. 조명부체가 유행하게 되었다. 조명부가 공부하는 공부방이 송설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공부하는 방이에요. 여기서 글씨체를 많이 썼겠죠. 그래서 조명부체 또는 송설체라고 같은 말을 써도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고려 후기에 유행하는 글씨예요. 그렇다면 고려 전기에 유행하는 글씨하고 항상 비교가 되겠죠. 이건 구양순체예요. 시험 문제 요소거든요. 네.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구분할 수 있는지. 구양순체, 조명부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충수광 이후에 안축, 이무, 이색 등이 원나라 과거에 급제했다. 예, 특이한 케이스죠. 예, 원나라 시험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한 등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게 당나라로 치면 빈곤과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명칭 조금 바뀌어요. 빈곤과를 하지 않는데 명칭이 좀 바뀌어서 외국인들 상대로 보는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공부 되게 잘했다는 거죠. 4번 고려 말의 성리학자들은 개혁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누었습니다. 온건파 대표 인사가 이색, 정몽주, 그 다음에 급진파는 정도전, 권근이라는 인물들이 있죠. 네. 온건파, 급진파, 이색, 길제, 정몽주, 정도전, 권근, 이런 인물들, 윤소종, 이런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11번. 자, 조선후기 각 붕당은 경서, 비판, 정통론에 대한 인식,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상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1번 서인. 3, 4의 정책 비판 기능에 큰 비중을 두었다. 1번 질문 틀렸습니다. 네. 서인은 이거 보시죠. 신권을 강조하는 붕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왕권을 강조하는 붕당이에요. 왕권을 강조하는 붕당이에요. 자, 보시죠. 잘못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3, 4 정책 비판 기능에 큰 비중을 투자한 것은 서인이 아니라 남인들이에요. 남인들이 주로 3, 4에 정책 비판 기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남인, 왕래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왕권 강화를 주장하였습니다. 2번 질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속 논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종 때죠. 현종 때. 1차 예송이 있고, 그죠? 2차 예송 있는 거 다 아시죠? 이 정도는, 그죠? 1차, 2차. 1차 예송, 이걸 기해 예송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갑인 예송이라고도 합니다. 자, 첫 번째, 효종이 사망하죠. 효종이 사망했는데, 그의 어머니께긴 자의대비가 살아계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복상을 할 것인가. 아들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을 갖다 우리는 참채복이라고 불러요. 참채복이라고 합니다. 참채복. 좀 글자가 잘못했다. 2차죠. 참채복이라고 합니다. 자, 1차 예송 때 서인의 생각과 남인의 생각이 다르죠. 1년 얘기는 3년을 입었는 뜻이죠. 예법을 지금 주자가래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국조 5례를 얘기하고 있죠. 주자가래, 국조 5례. 왕과 사대의 예법은 같아야 한다는 게 서인의 생각. 왕사 동례. 천하의 예법이 같아야 한다. 천하동례라고 주장한다. 천하동례. 왕과 사대부의 예법은 달라야 된다. 왕사 부동례라고 얘기합니다. 효정경이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일단 왕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된다 주장한다. 근데 현종은 결정을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2차 자기 어머니 본인의 엄마가 사망해도 끝까지 서인과 남이 싸운다고. 자, 이 사람들 서인들은 9개월, 이 사람들은 1년을 주장합니다. 똑같아. 주자가래 국조가래 이런 똑같이 한다고. 자, 이렇게 자기 엄마가 죽었을 때는 두 번째 아들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며느리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자체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실 때 복식을 자체복, 여기는 참체복, 여기는 자체복이라고 부른다고. 결과적으로 이때는 이제 남인의 손을 들어줘. 남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예속 논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온 단어 등 정도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겠습니다. 왕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왕권 강화를 주장했던 남인. 아까 남인은 왕권 강화 되게 강조했던 분들. 그 다음에 노론, 대의 명분을 존중하고 내수애양. 그다음에 즉 민생안전과 자치자강을 강조했다. 소론,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중시한 게 소론입니다. 답은 11번이 답은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풀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2번부터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